그래서 54페이지고요. 오늘 쪽지 시험 볼 거는 요 부분이에요. 예, 어떤 부분이냐면은 첫 번째로 질적 특성이 있었죠. 예, 그래서 이거 외우는 이유는 시험 문제가 종류 물어봅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있어요. 신뢰성하고 뭐요? 목적 적합성. 예. 그리고 되도록이면 제가 나눠드린 거 두 장짜리 있죠. 외울 거는 거기에다 정리를 하세요. 하나에다 정리해서 그것만 가지고 다니면서 보세요. 괜히 어떤 분들 보면 이거 갖고 다니면서 보세요. 아, 이거 무겁잖아요. 저도 책 갖고 다니는 걸 별로 이렇게 사랑하진 않기 때문에 일단 무겁고 갖고 가도 보기가 어때요? 싫어요. 두꺼워서. 그래서 그 나눠드린 거에다. 그래서 신뢰성의 종류는 세 가지예요. 표현의 충실성, 검증, 가능성, 중립성. 그 다음에 목적 적합성은 세 가지예요. 예측가치, 피드백가치, 적시성. 그래서 이거 외우는 이유는 그냥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다음 중 신뢰성으로 맞는 것을 고르시오. 네. 그리고 외웠다가 맞는 거 찾거나 아니면 틀린 것을 고르시오. 그러면 목적 적합성에 있는 거 하나 이렇게 넣어놓고 네. 종류를 제일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우는 거는 어저께도 잠깐 설명드렸었지만 대부분 다 종류하고 그 다음에 공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나머지들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해 반, 암기 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험 문제는. 그 다음에 요거는 나눠드린 두 장짜리에는 없어요. 예, 요거는 이제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기본적인 건데 이게 저도 한글 2020은 처음 써보는데 결론적으로는 더 불편하게 만들어 놨어요. 옛날 버전보다. 예. 그래서 왼쪽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차변. 오른쪽은요? 대변. 그래서 차변의 자산의 증가, 대변의 자산의 감소, 대변의 부채의 증가, 차변의 부채의 감소, 대변의 자본의 증가, 차변의 자본의 감소, 대변의 수익의 증가, 차변의 수익의 감소, 차변의 비용의 증가, 대변의 비용의 뭐요? 감소. 네,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거 잘 기억하시고 이게 가장 중요해요. 네, 이게 안 되면 회계 못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 우리 수학 문제 풀려면 구구단 확실히 기억하고 있어야 되죠. 그거하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기억 못하면 공부도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회사 가셔서 업무 볼 때에도 틀릴 확률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확실히 숙지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볼 게 재무제표 있었죠. 그래서 재무 상태표, 그 다음에 손익 계산서, 그 다음에 현금 흐름표, 자본, 변동표, 주석 이렇게 있었죠.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는 정의도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일정 시점에 기업의 재무상태, 자산부채, 자본.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에 기업의 경영, 성과, 수익하고 비용. 나머지 부분들은 기억 안 나도 지장 없어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쪽지 시험에 많이 그러니까 암기 쪽에 많이 치중을 해주시면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54페이지 보시면 기업의 장부 조직이라고 있으세요. 기업의 무슨 조직이요? 장부 조직. 다들 아시겠지만 요즘 장부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대부분 회사가 장부 작성을 안 합니다. 근데 이론에서는 장부 작성을 하는 것처럼 물어봐요. 왜냐면 원래 처음 시작은 장부로 작성을 했었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제 프로그램에 입력을 해서 프로그램 자체에서 장부를 만들어주는 것 뿐이죠. 그래서 제가 어저께 간단하게 요거 설명드렸었어요. 우리 회계는 거래가 발생하면 분계를 하고 분계를 한 다음에 뭐 한다고요? 전기. 요게 가장 기본이에요. 세 가지가. 그래서 거기 잠깐 주요부라고 보시면 분계장하고 총계정원장이라고 있으시죠. 분계장이 요거 하는 장부예요. 분계하는 장부를 분계장. 그 다음에 전기라는 게 장부에 옮겨 적는 것을 전기라고 해요. 기자가 기록할 기자고 전자가 옮길 전자예요. 그래서 옮겨서 기록하는 건데 요 기록하는 장부를 총계정 뭐라 그래요? 원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중요하다. 그래서 무슨 부라 그래요? 주요부.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보조부라고 있습니다. 보조부는 말 그대로 보조하는 장부를 무슨 부라 그러세요? 보조부라고 하는데 요즘엔 프로그램에 넣으시면 주요부하고 보조부를 다 누가 만들어줘요? 프로그램에서 다 만들어줍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이런 데 취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간혹 가다 한 몇 년에 한 번씩 듣는데 연락이 와요. 뭐라고 연락이 오냐면 저 취업했는데 우리 회사는 다 장부를 쓴대요. 프로그램 안 쓰고. 아직도 그런 회사가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뭐를 많이 써요? 프로그램 많이 써요. 왜냐면 저도 저걸 별로 안 좋아해요. 어저께 저도 콧질찔이로 집에 갔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비염이 좀 있어서 제 많이 세면 그래서 조절을 좀 할게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요즘에는 시험 문제에서는 분계장, 총계정원장 이런 건 안 나오고요. 시험 문제는 뭐가 나오냐면 거래가 발생하면 그 다음 뭐예요? 분계. 그 다음에 전기. 이런 식으로 회계의 순환 과정이라 그래서 순서는 물어봅니다. 자주 물어보진 않는데 한 2, 3년에 한 문제 정도 출제는 되더라고요. 그래도 요게 순서예요. 일단 기본적인. 나머지는 안 보셔도 돼요. 그 다음에 56페이지 밑에 보시면 그리고 저희가 시간이 엄청나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쓸데없거나 시험에 안 나오는 건 안 볼 겁니다. 56페이지 밑에 보시면 3점표라고 있으세요. 몇 점표요? 3점표. 예, 우리나라는 아직 점표라는 걸 씁니다. 그래서 점표는 이제 점표를 쓰는데 왜 3점표라고 하냐면 세 가지 점표가 있어요. 예, 돈 나갈 땐 무슨 점표요? 출금 점표. 돈 들어올 땐 입금 점표. 그 다음에 출금 입금 아니면 대체 점표. 이렇게 몇 가지로 되어 계세요? 세 가지. 참고로 프로그램도 이걸로 되어 있어요. 출금이냐 입금이냐 대체냐. 네. 그래서 세 가지로 되어 있다. 그래서 몇 점표라고 하세요? 3점표. 근데 요거는 실기하시면 무슨 말인지 이해는 금방 되세요. 왜냐면 프로그램 자체에도 출금, 입금 이런 식으로 넣기 때문에.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출금의 뜻이 뭐죠? 네, 돈 나가는 거죠. 네, 돈 나가는 거. 그래서 나가면 어저께 제가 대변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대변에 뭐 있을 때요? 현금. 그 다음에 입금은 입자가 무슨 입자죠? 들어올 입자죠. 그래서 돈 들어오는 것을 뭐라 그래요? 입금. 들어오면 어느 변이요? 차변. 그래서 차변에 뭐 있을 때요? 현금. 그 다음에 대체 점표는 요때 쓰는 거예요. 일부 현금이거나 현금이 없는 거래. 그때는 무슨 점표예요? 대체 점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세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 입금, 출금, 대체 중에서 뭐를 제일 많이 쓸까요? 세 가지 중에서. 출금 아니요. 요즘엔 이거예요. 네, 왜냐면 여러분들 평소에 물건 구입할 때 현금으로 내요? 카드로 긁어요? 카드로 긁죠. 그러면 돈이 현금으로 나가요? 통장에서 나가요? 통장에서 나가죠. 그래서 요즘엔 현금 거래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무슨 점표가 많아요? 대체 점표. 왜냐면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한 달에 현금 얼마나 쓰나? 거의 안 써요. 써도 뭐 몇만 원 이렇게 쓰지 많이 쓰시는 분들은 드물어요. 왜냐면 요즘엔 다 신용카드로 결제 많이 하죠. 확실히 신용카드 쓰면 돈을 조금이라도 더 써요. 그래서 나는 돈을 조금이라도 덜 쓰고 싶어. 그럼 일단 두 가지를 하세요. 카드 다 잘라버리고 현금 쓰시고, 그 다음에 대형마트 가지 말고. 그거 두 개만 안 해도 제가 봤을 때 한 달에 몇십만 원은 남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왜 카트가, 대형마트 가면 카트 있잖아요. 카트 옆에 뚫려 있죠. 그거 왜 뚫려 있어요? 저도 TV에서 봤는데 왜 뚫려 있냐면 지나가다가 옆 사람 거 보고 사라고. 진짜 그런 경우 있어요. 이렇게 지나가다가 카트 보였는데 저것도 있네 그래서 사는 경우들 실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그리고 마트 가면은 그게 없어요. 지도 없어요. 어디 가면 뭐 있다. 그것도 왜 그래요? 싸돌아다니면서 물건 많이 사시라고. 예. 그리고 우리가 많이 사는 건 거의 구석에 있어요. 예. 그것도 다 동선을 처음에 마트를 이렇게 만들 때
카트에다가 GPS를 달아갖고 사람들이 어디로 많이 가나를 짠대요. 그래갖고 많이 가는 거를 저쪽 구석 쪽으로. 왜냐면 그래야 사람들이 뭐예요?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것도 다 과학적으로 계산해서 다 진열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돌아다니다 남의 카트 보고 몇 번 산 적 있고, 뭐 하나 찾으려면 왔다 갔다 하다가 쓸데없는 거 사요, 안 사요? 사죠. 네. 근데 또 저희 와이프 취미가 마트 가는 거라. 근데 또 그걸 만든 건 저라 또. 맨날 그랬어요. 데이트할 때 초반에 마트에서 데이트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마트 가면 다 있잖아요. 먹을 거 있고. 뭐, 오빠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맨날 그러시는데, 뭐 제가 만든 거예요. 본인도 좋아했으면서. 그래서 요즘엔 무슨 전표 많이 쓴다고요? 대체 전표. 그 다음에 58페이지. 58페이지 보시면은 무슨 표라고 있으세요? 시산표. 무슨 표요? 예, 시산표가 하는 역할은, 요 시산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계산을 보여주는 표예요. 예, 근데 딱 뭐를 보여주냐면, 차변하고 대변은 어때야 된다 그랬죠? 같아야 된다 그랬죠. 요걸 보여주는 표다 그래서 시산표라고 합니다. 이론 시험에서 가끔씩 나와요. 그러면 내용 보고 차대변이 같냐 틀리냐를 찾는 게 시험 문제예요. 다른 걸로는 안 내요. 이거 낼 게 없어요. 그거 하나밖에. 다음에 보실 게, 여기 시산표에서는 이제 실무에서 좀 하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거기 지문 보시면, 아니 거기 밑에 보시면 합계 시산표 있죠? 그 다음에 잔액 시산표 있죠? 그 다음에 합계 잔액 시산표 있죠? 네, 세 개 중에서 하나만 쓰거든요. 일반적으로. 뭐 쓸까요? 세 개 중에서 하나만 써요. 뭐 써요? 네, 합계 잔액 시산표 써요. 왜요? 합계 잔액 시선표 안에는 다 들어있잖아요. 뭐라고요? 합계도 있고 잔액도 있고. 그래서 합계 잔액 시선표를 쓰는데, 실무에서는 합계 잔액 시선표 그러면 너무 길잖아요. 요거 줄여서 뭐라고 부를까요? 줄여서 두 글자. 합잔이라 그래요. 합계 잔액할 때 그 합하고, 네, 합계하고 잔액해서 뭐라 그래요? 합잔. 그래서 회사 들어가신 다음에 직장 상사분이 합잔 뽑아와 그러면 이거 뽑아다 주면 돼요. 합계 잔액 시산표. 근데 이제 이렇게 행동하면은 이제 꼬이는 겁니다. 합잔 뽑아와 그랬더니 손 번쩍 들고 합잔이 뭐예요? 이러면 이제 행복한 이제 회사 생활이 시작되는 거죠. 깔끔하게. 그 저도 뭐 직급 있게 회사 생활을 해본 적은 없고 대부분 이제 사원으로 해서 사원으로 끝났었는데, 보면은 회사 생활을 지금 기억을 해보면 잘하는 건 중요치 않고 못하지만 않으면 되더라고요. 잘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잘하게끔 노력했다가 피본 사람 중에 한 명이라. 그래서 저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쭉 넘어오셔서 68페이지. 그리고 사이사이에 보면 문제 있는데 절대 풀지 마세요. 왜냐면 거기 사이사이에 있는 문제가 지금 현 시스템에 맞는 문제가 아니고 옛날 부기 공부할 때 쓰던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저희 시험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전혀까지는 아니고 좀 먼 나라 얘기라 안 하셔도 지장 없습니다. 68페이지 보시면 기업 결산의 이해라고 있으시죠? 별표 3개.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공부를 왜 하고 있죠 지금? 우리 목표는 뭐예요? 돈 버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파트에서 돈을 많이 벌고 싶으시면 얘를 배워야 돼요. 결산을. 근데 공부 결산 말고요. 실제 회사 가셔서 결산을 배워서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내 몸값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잡코리아나 워크넷이나 사람인이나 이런 데 가셔서 그 일자리 찾다 보면은 격리 파트인데 월급이 좀 센 경우가 있어요. 연봉이라던가 이런 게 좀 세. 그러면 거기 들어가서 보시면은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월급이 세단 얘기는 조건이 많아요. 근데 그 조건 중에 하나가 여기에 들어가요. 꼭 결산 가능자. 근데 이게 왜 들어가냐면
결산을 세무사 사무실에 맡기면 돈이 많이 들어가요. 네. 그 기왕이면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회사 입장에선 좀 더 좋겠죠. 왜냐면 세무사 사무실도 저도 다니긴 했지만 세무사 사무실 직원도 그냥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100% 믿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할 줄 아는 사람이 있으면 좀 더 어떻죠? 좋죠. 회사 입장에서는 돈도 조금 더 아낄 수 있고, 그 다음에 믿음이 그래도 우리 회사 직원이 좀 더 많이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산을 할 수 있으면은 월급이 많이 올라갑니다. 근데 이런 건 아시겠지만 직장 상사분이 잘 가르쳐 줄까요? 잘 안 가르쳐 줄까요? 잘 안 가르쳐 줘요. 왜요?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의 필살기니까. 근데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내 자리가 위태위태해지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대부분 회사에서 가르쳐 주는 건 일 시킬 것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결산도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계시면 잘 배워서 할 수 있으시면은 내 몸값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요. 근데 이 결산 같은 경우엔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대부분 동종 업종이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업종별로 결산하는 방식이 또 다 틀려요. 그래서 좀 까다롭긴 합니다. 근데 이건 아셔야 돼요. 까다롭고 어려우니까 뭐 많이 주는 거예요? 월급 많이 주는 거예요. 솔직히 남들 다 할 수 있어. 누구든지 할 수 있어. 이러면 월급이 세요, 약해요? 약하잖아요.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사장님들도 똑같잖아요. 너 고만둬도 할 사람 어때요? 많아. 그러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고생했어. 잘 가. 이렇게 되는 거고, 얘 나가면 우리 회사에 1%라도 피해가 생길 것 같아. 그러면 잡는 척 해요, 안 해요? 해요. 저는 아직까지는 잡는 척은 대부분 받아보긴 했는데 어느 순간 되면은 그러겠죠. 그만두겠습니다. 그러면 수고했어. 그러면 집에 가면서 울지 않을까? 내가 뭐 했지? 막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거 있어요. 대부분 이제 뭐 저처럼 퇴사를 해보신 분도 계시고 아직 안 해보신 분들 계실 건데, 퇴사할 때 안 잡아도 짜증나요. 잡아도 짜증나고. 근데 기왕이면은 잡아주는 액션을 취하는 게 좀 더 어때요? 좋긴 합니다. 그럼 내가 회사 생활을 바보처럼 하진 않았구나.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아무도 안 잡아. 그러면은 내가 회사 생활을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게 되는 거죠. 그건 뭐 어쩔 수 없죠. 뭐 현실은 현실이니까. 그래서 결산은 이날하는 거예요. 12월 31일 날. 그래서 마무리하는 겁니다. 우리 1년의 마지막 날이 몇 월 며칠이에요? 12월 31일이에요. 그래서 회계도 12월 31일 날 이제 마무리를 해서 그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 집안 정리도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하죠, 솔직히. 그러면 회계에서 정리하는 것도 어떨 거예요? 불편해요. 그래서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대부분 회사들이 세무사 사무실에 돈 주고 뭐 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회사에 할 수 있는 사람도 없어. 그리고 하려고 했더니 귀찮아. 그럴 때 제일 좋은 건 뭐예요? 돈 주고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어때요? 편해요. 근데 그건 있습니다. 거기 직원이 잘못했어도 책임은 항상 회사에서 지는 거예요. 그 회사에, 그 세무사 사무실에서 대리만 해주는 거지, 문제 생기면 어쨌든 우리 회사 돈이 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결산인데 요거는 추후에 할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운데 박스만 잠깐 볼게요. 제가 아까 거래가 발생하면 붕괴한다 그랬죠. 붕괴한 다음에 정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거기 있어요. 그래서 붕괴하는 데가 무슨 장이요? 붕괴장. 정기하는 데가 총계정 원장. 그래서 요거를 1년 365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가 발생하면 붕괴하고, 붕괴하면 장부 만들고, 요거를 한 다음에 이제 결산할 때 거기 보시면 제일 먼저 시산표 작성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항상 차변하고 대변하고 어때야 된다고요? 같아야 돼요. 그래서 먼저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일단 차대변이 틀렸어. 그러면 그건 무조건 틀린 거기 때문에 찾아야 되고, 차대변이 똑같아. 그러면 내가 차변하고 대변은 맞게 썼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회사 가서 잘 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안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쭉 넘어오셔서 교재는 82페이지. 그리고 지금부터 수업 시작이에요. 그 전까지 한 거는 그냥 오리엔테이션 성격이고, 여기부터가 이제 진짜 수업 시작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이렇게 설명드렸었죠. 우리 이론이 15문제가 나와요. 몇 문제 나온다고요? 15문제. 하나에
2점이에요. 몇 점이요? 2점. 그래서 저희가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재무회계를 배워요. 네, 전산회계 1급은 재무회계에서 8문제 출제됩니다. 15개에서 8개면 반이 조금 더 되죠. 네. 우리 목표는 4개 이상 맞추는 게 목표예요. 반 이상은 맞춰야 돼요. 여기에서. 그래서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거래기장 보시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있는데요. 어저께 제가 요거 얘기를 조금 했었어요. 우리가 제일 먼저 볼 게 자산 먼저 볼 거예요. 뭐 먼저 볼 거라고요? 자산. 그래서 자산이 헷갈리시면 재산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이 얘기 했었죠. 만약에 아파트가 10억짜리가 있어. 그러면 요게 뭐가 되는 거라고요? 자산. 그 다음에 내 돈이 7억 들어갔어. 그러면 요게 자본. 그 다음에 남의 돈이 3억 들어갔어. 요게 뭐가 되는 거예요? 부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이라는 거는 내 돈과 남의 돈을 합쳐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거. 그걸 뭐라고 하세요? 자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뭐 100억대 자산가다. 근데 원래 100억대 자산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100억 안에 그 사람 돈이 얼마냐, 남의 돈이 얼마냐, 이게 중요한데 우리는 숫자에만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은 빠져 있잖아요. 또 100억 그러면 큰 돈입니다. 그 다음에 뭐 TV 같은 거 보다 보면 뭐 대박집 사장님이래. 한 달에 매출액 뭐 몇 억이래. 이런 거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근데 원래 진짜는 매출액을 보는 게 아니에요. 원래 진짜는 뭐를 봐야 돼요? 이익을 봐야 돼요. 1억 원어치 팔았는데 100만 원 남는데 그러면 그거는 안 하는 게 어떤 거예요? 좋은 거죠. 그래서 실제 한때 요즘엔 좀 덜한데 한때 그게 유행이었대잖아요. TV에 나오는 거예요. 식당으로, 맛집으로. 그러면 사람들 오죠. 저 아시는 분도 TV에만 나오고 그것만 보면 거기 가서 먹어보고 오세요. 맛이 있든 맛이 없든. 근데 대부분 맛없다라고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맛있는 집도 실제 있을 거고. 어쨌든 그러면 사람들 몰리잖아요. 그러면 그때 권리금 받고 뭐 하는 거예요? 팔아버려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권리금 받고 들어간 사람이 그대로 팔면은 다 망해. 이런 경우들이 은근 많대요. 한때 그게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TV 보다 보면은 저도 가끔씩 이제 TV 보면서 그런 거 계산하거든요. 저렇게 해서 저 가격에 팔면 남을까? 라고 생각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대부분 그 케이스래요. 실제. 그리고 그렇게 해갖고 팔아먹고 그런 부분들도 있었죠. 그래서 자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원래는 자본이 중요한 거예요. 내게 얼마냐. 근데 일단 자산이 있어야 자본도 있긴 하니까. 그래서 자산은 크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화하고 뭐야? 채권. 그래서 재화는 요게 재화예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채물과 뭐요? 무채물. 그래서 유채물은 만질 수 있다. 무채물은 못 만진다. 근데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뭐라고요? 가치예요. 가치. 그래서 가치가 돈이라 그랬죠. 그래서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재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계 공부하면 돈 거려요. 그래도 저도 장가 갈 때 장모님이 제일 걱정하신 게 그거래요. 이제 사위 될 사람의 직업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갖고 너무 짠돌이이지 않을까. 평소엔 짜게 살긴 하는데 쓸 땐 쓰거든요. 그래갖고 최근에 상처받았어요. 우리 꼬맹이가 대놓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빠는 맨날 싼 것만 사. 그러니까 딴 게 아니고 지 거 장난감 사줄 때 맨날 싼 것만 산다고. 그래갖고 최근에 좀 비싼 거 사줬더니 좀 조용해지더라고요. 진짜 그렇진 않은데 맨날 장난감 사줘도 잘 안 갖고 노니까. 그래갖고 제가 예전에 가끔씩 롯데마트 가면 하나만 남은 인형 싸게 팔 때 있거든요. 그거 사줬다가 와이프한테 충격적인 얘기 들었어요. 오빠만 가면 그 인형을 집어 던진다고. 내가 사기 싫었는데 사줬다고 막 때리고 그런대요. 지금은 덜한데 한때 그러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고 참 이게 확실히 자식은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다음에 채권은 요게 채권이에요. 무슨 돈이요? 받을 돈. 그래서 채권자 그러면 받을 게 있는 사람이죠.
근데 요즘에 가장 좋은 건 채권자도 아니고 채무자도 아닌 거. 예, 빚 없이 사는 게 가장 뭐하다 그래요? 좋다라고 표현을 하죠. 왜냐면 옛날에는 채권자가 발 뻗고 잤는데 요즘에는 채무자가 발 뻗고 자요. 예, 암 갖고 버티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그런 사람 한 명 걸리면 제꼴나요. 제 집이 조그만 게 하나 있었거든요. 과거에. 지금은 팔고 이제 전세 살고 있긴 하지만. 그거 팔 때 1,000만 원 이상 손해보고 팔았어요. 짜증나갖고. 월세 들어온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잘못 들어온 거죠. 잘못 걸린 거죠, 제가. 네. 그래고 월세 관련돼서 손해본 것만 한 4, 500? 그 다음에 집값 관련돼서 짜증나갖고 팔 때 좀 싸게 팔았으니까 손해본 게 다 해서 한 2천 가까이 될 거예요. 근데 2천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죽겠는 거예요. 네. 그래도 저는 앞으로 돈이 있어도 임대사업은 안 할 거예요. 네. 왜냐면 한번 뒤어버리면 못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해요. 진짜로. 네. 그래서 그 임대인이나 이런 것도 아무나 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잠깐 해봤었는데 이제 내 앞으로 죽을 때까지 나는 임대인은 안 할 거예요. 왜냐면 앞으로 더 힘들어질 거니까 예전보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자산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유동하고 비유동. 나누는 기준 몇 년이라고요? 1년 기준. 그래서 회계는 1년 기준이 많아요. 그 다음에 유동자산은 또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당좌자산하고 재고자산. 요걸 나누는 기준은 판매 기준이에요. 그 다음에 비유동자산에는 투자, 유형, 무형, 기타 이렇게 이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 먼저 볼 게 무슨 자산이세요? 당좌자산. 앞에 보시면 돼요. 거의 수업은 앞에서 설명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교재 보고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당좌자산에서 그러니까 자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저도 좋아하고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현금이에요. 그래서 내일 쪽지 시험 볼 거 요거예요. 현금이 현금성 자산. 요건 2장짜리 그 외우라고 나눠드린 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금은 뭔지 아시죠? 그래서 이 현금이 현금성 자산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통화 및 통화대용 증권, 그 다음에 요구불예금, 그 다음에 현금성 자산, 취득 당시 만기가 몇 개월이요? 3개월. 그래서 하나씩 설명은 드릴 겁니다. 현금이 뭔지는 아시죠? 현금이 뭐예요? 돈이죠, 돈. 그래서 현금 중에 대표적인 게 통화예요. 뭐라고요? 통화. 그래서 통화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이게 중요한 거긴 해요. 근데 외우는데 조금 도움이 되시라고 적어드리는 겁니다. 통화 그러면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주어하고 뭐요? 지폐. 우리나라 통화 단위가 뭐죠? 원이죠. 미국은 달러, 일본은 엔화, 이렇게 이제 나누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현재 주화는 10원부터 500원, 지폐는 1000원부터 5만원까지 있죠. 또 10원짜리는 조만간 없어질 예정이고 10만원짜리는 언젠가 생길 예정입니다. 그래서 10원짜리는 없어지는 이유가 10원짜리 갖고 살 수 있는 거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그 다음에 10원짜리가 만드는데 한 30원 가까이 들어간대요. 28원인가? 거의 30원 가까이 들어간대요. 그러면 만들면 만들수록 적자죠. 쓸모도 없고. 그래서 어쨌든 10원짜리는 없어질 예정이고 10만원짜리는 생길 예정입니다. 왜냐면 어쨌든 우리나라 계속 물가도 올라가고 있고 과거보다 이제 5만원짜리로 살 수 있는 것도 줄어들고 있고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10만원짜리도 만들 예정인데 언젠간 만들겠죠 뭐. 근데 저는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10만원짜리 생기면 경조사비가 올라가서 5만원짜리 나오기 전엔 평균 경조사비가 3만원이었어요. 근데 5만원짜리 나오고 나서 얼마 됐어요? 5만원 됐죠. 그러면 10만원짜리 나오면 얼마 될 거예요? 10만원 될 거예요. 뻔할 뻔짜로. 그래서 저는 좀 반대하는 사람. 왜냐면 10만원짜리 없어도 살 수 있잖아요. 5만원짜리 2장 내면 되지. 10만원짜리 내면 저분들이 좋아요. 삥땅 치는 사람들. 지금 현재 5만원짜리도 반 이상이 유통이 안 되고 있대요. 누군가의 집에 금고에 차곡차곡 뭐에 있어요? 쌓여 있어요. 10만원짜리는 더 심할 거라고요. 왜냐면 비자금이나 이런 걸로 만들기에 좋으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사과상자라 그랬는데 요즘에는 휴지통이라 그러잖아요. 그 박스, 티슈.
거기에다 넣으면 옛날 사과 상자만큼 넣을 수 있다라고 나왔었죠, 한때. 그 다음에 통화대용 증권은 돈 대신 쓸 수 있는 증권을 통화대용 증권이라고 하는데, 저희 공부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자기압 수표. 우리 수표 써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안 써보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수표 뭐처럼 쓰죠? 돈처럼 쓰죠. 그걸 뭐라 그래요? 통화 대용 증권이라 그래요. 그래서 용자가 쓸 용자, 대신 쓰는 종이다. 그 다음에 요것도 많이 나와요. 남이 발행한 수표. 일명 거기 교재엔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타인 발행 수표라고. 그래서 요게 누가 발행하는 거예요? 남이 발행하는 거. 참고로 자기압 수표 누가 발행하죠? 자기압 수표. 자기압 수표는 은행이 발행해요. 누가 발행한다고요? 은행. 그러면 은행은 우리 회사예요? 남이에요? 남이죠. 그래서 남이 발행한 수표는 다 뭐처럼 쓸 수 있다? 현금. 그 다음에 거기 교재 잠깐 볼게요. 교재 잠깐 보시면 가계수표라고 있으시죠? 요거는 거의 안 쓰는데, 요건 개인이 발행할 수 있는 수표를 가계수표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용어만 있고요. 은행에서 발행 안 해줘요. 왜냐면 발행해줬다가 엉뚱한 데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 솔직히 한국 사람 잘 안 믿어요. 좋은 사람이 더 많으니까 돌아가긴 하는데 사이사이에 나쁜 놈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은행에서 가계수표를 만들어주잖아요. 그러면 개인이 흥청망청 쓰는 거예요. 근데 통장에 뭐가 없어요? 돈이 없어. 그래서 개인 부도 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요즘엔 거의 안 쓰는 용어예요. 그 다음에 여행 갈 때 쓴다 그래서 무슨 수표예요? 여행자 수표. 이건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전하러 가면은 거기 위에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여행자 수표라고도 보여요. 그래서 여행 갈 때에 내가 일부 입금을 해놓고 수표로 받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쓰면은 내 통장에서 돈이 뭐 하는 거예요? 빠져나가는 거. 근데 우리는 잘 쓰진 않습니다. 왜냐면 수표 들고 갈 만큼 돈이 없잖아요,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송금수표. 요거는 이제 옛날 거예요. 옛날에 송금할 때 요 수표를 활용해서 썼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돈을 붙일 때 옛날에는 은행이나 이런 데 가갖고 송금수표를 받아요. 돈 낸 다음에. 그럼 이거를 편지로 해갖고 상대방한테 보내요. 그러면 상대방이 그 편지를 받고 은행 가서 이 수표랑 돈이랑 뭐예요? 교환해요. 근데 요즘에는 쓸 일이 없죠. 왜냐면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한 번에 보낼 수도 있고 인터넷 뱅킹도 되고 폰뱅킹도 되고 다 되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불편했을 때는 이렇게 수표를 활용해서 송금도 했다. 그래서 무슨 수표라 그래요? 송금수표. 근데 지금은 안 써요. 왜냐면 너무 불편해서. 그 다음에 우편한 증서. 이거는 뭐냐면 우편물로 오는 거예요, 증서가. 그래서 이 증서를 가지고 은행에 가면 뭐하고 바꿔줘요? 돈하고 바꿔주는 거. 환자가 도로 환자예요. 그래서 돈하고 다시 바꿔주는 증서다. 그 다음에 국고송금 통지서. 이거는 뭐냐면 국가가 주는 거예요. 국가에서 만약에 환급 받을 게 있다, 돈 받아갈 게 있다, 그러면 요 종이 들고 은행이나 농협이나 가면은 뭐하고 바꿔줘요? 돈하고 바꿔주는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본이 현재 우리나라에 이제 조만간 또 저거 주잖아요. 전 국민은 아니고 80%? 제 그 관련돼서 주죠. 일본은 그런 게 좀 발달이 덜 되어 있어서 이런 식으로 준대요. 국고송금 통지서처럼 국가에서 우편물을 다 보낸대요. 그럼 그 우편물 들고 은행이나 그런 데 가면은 돈하고 뭐 해주고 있어요? 교환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은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뒤떨어진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그냥 주민등록번호부터 해서 다 관리가 되잖아요. 근데 일본은 그런 게 아직은 좀 덜 돼 있다 그러더라고요, 시스템적으로. 그래서 뭐 하나 하려면 맨날 우편으로 한대요. 아마 우리나라 그렇게 했다가 이제 장담하는데 저기 댓글에 쌍욕이 한 몇만 개는 들어갈 겁니다. 맞죠? 왜 이렇게 느려 터졌냐고.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근데 일본이 현재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몇 월 며칠부터 보내겠습니다. 그러면 통장에 딱딱딱딱 찍히잖아요. 그런 건 진짜 잘 되어 있어요. 빨리빨리는 아마 제가 봤을 때 세계 랭킹 1위지 않을까. 그 다음에 외화 만기도래 공사채 이자표라고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 이자 주는 표예요. 그래서 요게 이자 얼마 줄게라는 표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자는 돈이잖아요. 그러면 이 표 들고 가서 돈 주세요 그러면 돈 줍니다. 그래서 여기 공채하고 사채라고 있죠. 공사채.
공사채의 뜻이 뭐예요? 공공기관에서 돈 빌리면 그걸 공채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공채. 그래서 회사에서 돈 빌리면 뭐라 그래요? 사채라 그래요. 그걸 합쳐서 공사채라고 합니다. 국가에서 돈 빌리면 무슨 채라 그래요? 국채. 지방자치단체에서 돈 빌리면 지방채. 네. 그래서 한때 지방채 1위가 어디였어요? 살고 계시잖아요. 인천. 네. 근데 현재 1등 아니에요. 네. 평택한테 밀렸어요. 네. 평택이 아니라 저기 어디지? 평창. 네. 평창에서 뭐 하셨죠? 동계올림픽 하셨죠? 그래서 1등이 역전됐어요. 네. 그래도 가끔씩 좋은 건 아니었지만 인천이 TV에도 나왔었는데 미쳤다고. 네. 왜 하지 말라는 거 하냐고. 몇 개 했잖아요. 도시축전. 맞죠? 그 다음에 아시안게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런 거 하면서 부채가 많이 올라갔죠. 근데 평창이 이제 저기 동계올림픽 하면서 랭킹 1등 되셨어요. 네. 안 좋은 거예요. 사채, 지방채가 많다라는 건 맞죠? 뭐가 많은 거예요? 빚이 많잖아요. 네. 빚 많은 게 좋은 건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도. 그 다음에 배당금 통지서라고 있으세요. 요거는 요구하시는 분들이 받는 거예요. 주식. 우리가 주식하시는 분들은 크게 두 가지 노리고 하는 거예요. 하나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자. 하나는 갖고 있으면은 배당금이라는 걸 주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현재 요거 아마 아직도 1등이실 건데 현재 배당금을 제일 많이 받으시는 분이 얼마 전에 돌아가긴 하셨는데 그 이건희 씨 있었죠. 네. 그분이 거의 배당금으로만 몇 천억? 네. 그 다음에 랭킹 2위가 현대가 쪽이에요. 현대가 이거 정몽준 씨였나? 어쨌든 그분이 한 700억에서 800억 정도? 네. 그래도 주식 많이 갖고 있으면 배당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대부분 대기업 주식이나 배당금 주는 거지 작은 회사 주식은 그냥 싸게 샀다가 뭐 하는 거예요? 비싸게 파는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어쨌든 배당금 그러면 주식과 관련된 거고 이자표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공부할 땐 요게 많이 나와요. 사채. 그래서 회사에서 뭐 빌리는 거예요? 돈 빌리는 거. 그리고 우리가 공부할 때 사채는 그거 아니에요. 뭐 TV 보다 보면 뭐 러시앤 캐시니 미즈 사랑이니 이런 거 나오죠. 그거는 개인 사채고 우리가 공부할 때 사채는 회사채예요. 그래서 누가 돈 빌리는 거예요? 회사가. 그런 차이점은 있다라는 거 좀 봐두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 요구불 예금이라고 있어요. 무슨 예금이요? 요구불 예금. 그래서 요구불 예금은 그냥 별거 없어요. 이게 요구불 예금이에요. 입출금이 자유로운 거. 그래서 나 입금하고 싶어. 그러면 돈 넣고 돈 빼고 싶어. 그러면 돈 빼고 이렇게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예금을 무슨 예금이라 그래요? 요구불 예금.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에는 두 가지가 잘 나와요. 당좌예금하고 무슨 예금이요? 보통예금. 그래서 우리 은행 가갖고 이럴 때 있어요. 통장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요거 만들어줘요. 무슨 예금이요? 보통예금. 그러면 입금하기 쉽죠? 출금하기도 어때요? 쉬워요. 그 대신 쉬운 대신 뭐를 적게 주세요? 예, 이자가 적죠. 예. 왜냐면 언제 빼갈지 모르니까 이자를 많이 못 주잖아요. 예. 그리고 얘네들은 요구불 예금 아니에요. 정기적금이나 정기예금 있죠. 얘네들은 요구불 예금이 아닙니다. 왜냐면 적금이나 예금은 정해져 있는 날짜, 정해져 있는 금액 이거를 지켜야 되고 정해져 있는 기간 동안 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빼게 되면은 내가 약정한 이자를 못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조건이 걸려 있는 것들은 요구불 예금이 아닙니다. 왜냐면 자유롭지 않으니까. 이제 요즘 TV나 그런 쪽에 요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적금 이딴 거 하지 말고 주식 하시라고. 왜요? 이자율이 뭐 하니까? 적으니까. 근데 주식 잘못했다가 이자율은 둘째 치고 원금도 뭐 할 수 있어요? 빠이빠이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꼭 나쁜 얘기는 안 해요. 무슨 얘기만 해요? 좋은 얘기만. 그래서 우리나라에 사기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처럼 당하지 마시고. 전 휴대폰 한번 당했죠. 돈 빌려줬다가 까였죠. 그 다음에 보험 들어줬다가 난리 난 적이 있었죠. 그래서 항상 적은 주변에 있다라는 거, 가까운 주변에 조심하시고. 멀지 않아요. 항상 나쁜 사람들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 주변을 조심해야 돼.
그 다음에 시험 문제 제일 잘 나오는 건 요거예요. 현금성 자산. 그래서 요건 취득 당시 만기가 몇 개월이라고요? 3개월. 요 3개월 갖고 시험 문제 잘 냅니다. 그래서 뭐 4개월, 6개월 막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세요. 그래서 이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 3개월이라는 기간이 길다라고 볼 수도 있죠. 근데 3개월 그러면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긴 건 아니죠. 네. 그래서 말은 안 되지만 내가 만약에 정기적금을 2달짜리를 들었어. 네. 그러면 2달 금방 뭐예요? 끝나요. 네. 그러면 이거는 현금처럼 쓸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회계에서는. 왜냐면 3개월 이내야. 그러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월에 비하면은 아주 길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금방 3개월이 오죠. 그래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거다. 그 대신 기간이 뭐 한 거예요? 길지 않은 거. 그래서 그 기간을 몇 개월로 잡아 놓은 거예요? 3개월로. 그래서 이거 외우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시험 문제가 두 가지로 나와요. 하나는 종류. 종류 물어볼 때 있고, 또 하나는 뭐 물어보냐면, 저거로 나올 때 있어요. 계산 문제. 얼마냐. 얘를 한 6개 주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얼마인가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외울 겁니다. 이렇게 두 줄. 그 다음에 교재는 거기 82페이지 밑에 보시면 현금 과부족이라고 있어요. 무슨 과부족이요? 현금 과부족. 요건 나중에 자세히 볼 거고요. 지금은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그 옆에다 요것만 적어주세요. 결산 시에 잡이익, 잡손실만.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래서 보시면 현금 과부족의 뜻은 두 가지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과하다의 뜻이 뭐죠? 과하다. 많다란 뜻이에요. 맞죠? 과자가 많을 과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뭐 사건 사고 터졌을 때 저건 과하지 않냐? 그러면은 좀 많다는 얘기죠. 심했다. 그다음에 부족의 뜻은 뭐죠? 네, 많다, 적다, 적다. 그래서 현금 과부족은 현금이 많거나 적을 때 쓰는 거예요. 근데 언제 쓰는 거냐면 왜 많은지 몰라. 왜 적은지 몰라. 요럴 때 쓰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만약에 내 호주머니에 1,000원이 있어. 그러면 이 호주머니에 1,000원이 왜 있는지 알아야 되죠. 네. 근데 이럴 때 있잖아요. 모르는 돈이 내 호주머니에 있네. 이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럴 때 회계에서는 뭐라 그래요? 현금 과부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금이 많거나 적을 때 쓰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이런 일이 생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도 이야기하냐면 일시적 가계정이라 그래요. 네. 그래서 일시의 뜻은 긴 거예요? 짧은 거예요? 짧은 거예요. 그리고 가계정의 뜻이 뭐냐면 가짜 계정. 진짜가 아니고 모를 때 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계정의 뜻은 뭐냐면 잠깐 동안 쓰는 건데 내가 정확할 때 쓰는 거예요? 부정확할 때 쓰는 거예요? 부정확할 때. 그래서 제가 예전에 회사 다닐 때 이럴 때가 있었어요. 원래 하면 안 되는 건데 500원, 1,000원씩 남는 거예요. 장부 만들고 나면 500원, 1,000원이 남네. 근데 영수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500원, 1,000원씩 들고 갔죠. 그랬다가 일주일 후에 10,000원이 모자른 거예요. 근데 내가 대충 계산해 봤더니 내가 지금까지 들고 간 게 한 10,000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10,000원 메꿔놓고 이제 맞춰놓고 원래 손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원래 그럴 때 쓰는 게 요거예요. 뭐요? 현금 과부족. 그래서 남거나 모자랄 때. 근데 이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원래 내 거면 남는 게 좋은 거거든요. 근데 남의 거는요, 남아도 안 되고 모자라도 안 돼요. 남의 건 항상 어때야 돼요? 딱딱 맞아야 돼요. 그래도 요게 생긴다는 얘기는 일 잘했다, 잘못했다? 잘못했다가 되는 거죠. 그래도 저 아시는 분 중에 150만 원 메꾸신 분도 있어요. 300이 빵꾸 났는데 못 찾았대요. 그리고 본인 150, 과장님인가 팀장님 150 해갖고 300 메꿨다고. 저 같으면 한 달 동안 잠 못 잘 것 같아요. 열받아갖고. 피 같은 150입니다. 진짜 내가 잘못했으면 메꿔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웬만하면 찾아요. 큰 금액은. 뭐 자잘한 거 같은 경우에는 내가 메꾸는 경우도 실제 있는데 큰 거 같은 경우에는 원래 거의 다 찾거든요. 300이면 작은 돈 아니잖아요. 그럼 찾을 텐데 못 찾았대요. 그건 좀 특이 케이스예요. 저도 뭐 빵꾸 나갖고 찾아보기도 몇 번 해봤었는데 대부분 큰 건 찾거든요. 근데 500원, 1000원은 찾기 힘들어요. 이거는 진짜 찾기 힘드니까 내가 그냥 내 호주머니에서 500원, 1000원 해갖고 해결하긴 하는데 저도 그런 케이스는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삥땅 치지 않는 이상은 그만큼 차이 날 일이 없거든요. 300이 작은 돈도 아니고 회사에도 300은 절대 작은 돈 아니잖아요. 근데 요즘엔 그럴 일이 없어요. 왜냐면 옛날에야 현금 거래도 많이 했지만 요즘엔 다 뭘로 거래해요? 통장이나 카드 거래하기 때문에 옛날처럼 뭐 실수해서 뭐 돈 메꾸고 이럴 일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왜냐면 시스템적으로 이제 다 안정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삥탕 칠 수 있는 확률도 어때요?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 부분은. 그래서 그런 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보고 쉴게요. 85페이지. 시험에 나온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교재에 있어서 설명은 드릴게요. 소액현금하고 무슨 금이라고 있으세요? 전도금. 소액의 뜻이 뭐죠? 작은 돈이에요. 그래서 소액현금은 이제 작은 금액 갖고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만약에 우리 회사 직원이 100명이에요. 몇 명이에요? 100명. 근데 만약에 100명한테 야근 식대를 하루에 10,000원씩 줘야 돼. 그럼 이거를 모든 업무를 격리직에서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 격리 직원들이 10,000원만 주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다른 일도 해야 되죠. 그래서 대부분 직원이 많은 회사들은 어떻게 하냐면 일정 금액을 정해서 각 부서한테 줘요. 그래서 뭐 영업부는 100만원, 뭐 총무부는 5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일정 금액의 돈을 줍니다.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한 달 동안 회식도 하고 야식비로도 쓰고 해요. 그러면 쓰고 영수증 모아놨다가 정해진 날짜에 뭐해요? 갖다 줘요. 요거를 소액현금 또는 무슨 금이라 그래요? 전도금 제도. 근데 이거를 두는 이유는 뭐냐면 격리 직원이 해야 될 일이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정 금액을 줘서 원래 격리 직원이 해야 될 일을 그 업무의 담당자한테 살짝 맡겨놓는 거죠. 그러면 그 담당자들은 돈을 쓰고 뭐 하는 거예요? 영수증만 갖다 주면은 끝나는 거. 요거를 소액현금 전도금 제도라고 하는데 요건 대부분 규모가 좀 있는 회사에서 쓰는 방법이에요. 만약에 우리 회사 전 직원이 다 해서 6명이야. 그럼 6명은 나 혼자서 커버할 수가 있죠. 근데 전 직원이 1000명이야. 그럼 혼자 커버가 안 되죠. 이제 그런 경우에 쓰는 제도인데 저희 시험에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10시 35분에 저기 87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